바다에 산다고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고래는 우리와 같은 포유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알면 알수록 신기한 진화의 흔적인데요. 점점 이제 여기는 너무 좀 번잡스럽고 나는 물에 있는 먹이를 먹는 편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새끼를 낳고 살아가는데 더 유리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환경에 있는 개체들이 이제 물로 갔겠죠. 그런 진화의 흔적들이 그 고래의 선조라고 알려지는 그런 조상들은 귀 안에 있는 귓뼈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장치가 있는 귓뼈 장치가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지면서 수압에 견딜 수가 있어지고 하마처럼 콧구멍이 올라가는 과정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쉬기 편한 위치로 올라갔고. 포유류 특유의 생물학적 특징은 바다 생활에선 악재이죠. 그러다 보니 바다로 간 고래들은 수압을 견디기 위해 이소골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와 같은 포유류니까요. 콧구멍이 똑같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뼈를 보시면 두개골을 보시면 이렇게 콧구멍이 두 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빨고래들은 골격에는 구멍이 두 개가 올라오지만 머리 쪽에서 외부 피부에는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골격이 비대칭이 되면서 그 분기공이 공기를 내뿜는 곳이 하나로만 보이고 수염고래는 두 개가 와서 그대로 밖에서도 두 개가 보이게 됩니다. 고래의 분기공은 인간의 콧구멍과 비슷한데요. 방수 기능이 있어 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만 열리죠. 이 분기공의 개수로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를 식별하기도 합니다. 바다로 돌아간 포유동물 고래. 그들은 무슨 이유로 진화의 주류에 역행하는 방향을 택한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보면 알게 되고 알면 또 사랑한다는 말이 있죠. 그동안 돌고래는 수족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바다에서 힘차게 유영하는 야생 돌고래를 만나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우리는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고래를 만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설렘 반 두려움 반이 솔직한 심정이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잠시뿐. 우와, 저기도 있다. 이렇게 나타나준 남방 큰 돌고래를 보니 방금 전까지의 두려움은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와, 여기 있다. 하나, 이쪽에 막 지나간다. 하늘거리는 물결 속 돌고래들은 마치 같이 놀자는 듯 우리 곁으로 다가와 힘차게 바다를 만끽했는데요.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다시 돌고래를 직접 만나볼 수 있겠어요? 30년 넘게 야생 고래를 촬영해온 감독님만 믿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처럼 돌고래들의 진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면서 50여 미터 앞으로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 순간의 떨림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드디어 때가 온 걸까요? 조금만 앞으로, 좀 더 앞으로요. 좀 더 앞으로 해.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제주 앞바다에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곧바로 돌고래를 찾아 나섰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서 고래 쪽으로 나아가 봐도 어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워낙에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니까요. 자, 곧바로 두 번째 입수. 오늘 안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가만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돌고래가 나타난 거예요. 우와, 하마터면 물속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돌고래는 기다리면 다가와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돌고래들로 인해 잠시나마 제가 고래가 된 것 같은 황홀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저절로 박수가 나오더군요. 한동안 저는 힘을 빼고 그렇게 돌고래들을 기다렸습니다. 바닷속이 아무리 황홀해도 고래가 아닌 저로서는 다시 육지로 돌아가야 하는 게 숙명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그리고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야, 어떠셨어요? 아, 돌고래 두 마리가 그냥 딱 바닥을 보는 순간 샥 지나가는데, 아, 진짜 이 야생동물 돌고래의 아름답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하필이면 이제 잠수하는 타이밍에 우리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깊이 들어가서 뭐 보기는 확실히 봤는데 아유, 근데 그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 게 차가 너무 많아서 그냥 차가 이렇게 줄지어서 막 못 달리고 있을 때 있죠? 그것처럼 왜 이래? 황홀함도 잠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갑을 드릴까요? 장갑 하나. 장갑 드려야겠다. 응급품 있나? 돌고래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만 손을 다치고 말았어요. 너무 열정돼서 피가 나는지도 몰랐지. 몰랐어요. 아, 역시 야생은 쉽지 않네요. 돌고래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다니 아쉬움을 뒤로하고 육지로 갑니다.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성산읍. 이것은 해양생물 메디컬 센터입니다. 해양생물들이 꼭 자신만의 스스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또 인간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있죠. 오늘은 제가 이 돌고래를 탐험하다가 손을 조금 다쳤는데 저부터 우선 좀 이 진료를 받고 한번 궁금한 것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홍 과장님? 네, 맞아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좀 보겠습니다. 네. 좀 오늘 돌고래를 찾아서 헤매고 막 이러다가 네. 너무 흥분한 나머지 너무 제가 아픈지도 모르고 어떡했어요? 다 이게 튄지도 모르고 그냥 네, 계속. 손은 먼저 그냥 할게요. 네. 우선 상처부터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깊은 게 아니라 네네네. 앞에만 네. 이제 살점이 떨어진데 좀 네. 부위가 좀 커서 피는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네, 지금 야생에서 다치고 보니 거친 바다에서 살아가는 해양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구조한 거북이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팔 짧는 거북이. 지금 보시면 팔이 없잖아요. 여기를 수술해서 지금 한쪽이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이쪽에 뼈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거해주고 지금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이 모습은 건강한 모습이에요? 지금은 어쨌든 지금은, 수술을 하고 난 네, 이후에? 수술을 하고 지금 건강을 해요. 아직 뭐랄까 완전히 회복하진 않았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네. 밥도 굉장히 잘 먹고 있어요. 아.
제주시 애월읍 한담 해변에서 구조되어 한담이라 불리는 붉은 바다거북. 폐구물에 걸려 탈진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로 구조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건강한 상태인데요. 좀 더 회복되면 방생도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폐구물에 상처 입은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7번 수조에서 치료받고 있는 럭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붉은 바다거북인데요. 한담이와 함께 이곳에서 수술받았죠. 이게 올라올 거예요. 아마 밥 주는 줄 알고 올라오는데 어깨가 부풀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뼈가 원래는 쟤처럼 뼈가 다 드러나 있었는데 그 부분도 수술해서 메꿔줬고요. 그리고 얘는 안 보여요. 목 아래가 찢어져 있었어가지고 지금 목이 거의 다 나와서 얘는 올해 바다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거북이는 주로 뭐를 먹어요? 거북이 종류마다 다른데 지금 우리 있는 애들은 육식 바다거북이거든요. 여기 애들은. 그래서 고등어, 오징어, 그래요? 양미리라든가 이런 청어 이런 것들 주고 있어요. 거북이는 느리잖아요. 느리죠. 근데 고등어, 정어리 얘들 물 속에서 얼마나 빨라요? 빠르죠. 근데 어떻게 잡아먹을까? 얘네들도 물속에서 빨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게 다 같이 가까이 다가가니까. 보면 알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는 말. 우리 바다에 대해 점점 더 궁금한 것이 많아지네요. 그런데 바다거북 말고 남방 큰 돌고래들도 구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하려고 하는 게 좀 있어서 정치망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스스로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점프도 하고 하니까 왠지 점프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거의 안 해요. 저희가 이제 직접 가서 다이빙 장비를 하고 애가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 그물을 이렇게 열어서 나가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마리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두 마리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요? 되게 재밌는 거는 같은 무리들이 같이 다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들이 나올 때까지. 특히 어린 개체들은 어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든가 그 무리가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그 같이 다니는 애들이 이게 거기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해요. 실제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남방 큰 돌고래는 보시는 것처럼 어린 개체인데요. 무리를 이탈해 힘없이 떠다니다가 발견된 겁니다. 다행히 며칠 후 돌아갔다고 하네요. 미지의 바다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친 야생의 현장인데요. 우리가 바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스쳐보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잘 보면요. 쓰레기가 틈틈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무태에 있던 쓰레기들이 비만 한번 오면 그냥 이렇게 쓸려오거든요. 자기가 제대로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를 그냥 좀 줄이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년에 걸쳐 쌓인 상처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지금 우리 바다가 안녕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3%의 야생동물의 세계 말하자면 그 3%가 이 바다가 소금의 3%로 썩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이 이 3% 가진 이 마음이 확실하게 변화를 시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나름의 생태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가담해서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많죠.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대로 살 수 있게. 그리고 물론 우리도 자연의 일원이니까. 이게 처음 뵙자마자 손 치료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남방 큰 돌고래나 이런 자연 생물 이런 아이들한테 큰 조력자로서 큰 힘이 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영광이에요. 우리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갑니다. 바다는 인간에게는 한없이 넓지만
고래에게는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이 바다에서 고래는 사랑을 나누고 새끼를 낳고 먹이를 쫓아서 돌고 돕니다. 그게 그들의 삶이니까요.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나누며 함께 살아온 인간과 야생의 고래들. 이 평화로운 공존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바다에는 우리 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니, 저 하얀 점들이 다 새예요? 네. 아이, 정말. 아! I'll stay beneath where my voice makes no